예, 10월 14일자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한계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채권단들이 미적미적하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국민 세금들이 더 소비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으로써 좀 더 공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합니다. 네, 대기업들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좀 강화시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계 기업이라고 지정하고 구조조정을 대상하였는데, 이번에는 최근 2년간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신용 위험 평가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대상 중소기업이 작년보다 300개 이상 늘어난 1,900여 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장사들 중에서 보통 3년 연속 적자의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강화 조치로 인해서 2년 이상 적자의 경우도 관리 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적자, 작년 적자이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업체들은 긴장을 많이 하고 주가에 많은 변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해 드리긴 어렵고요. 투자하시는 종목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글이 넥서스 X5X와 넥서스 6P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이제 화웨이가 넥서스 P6를 만들면서 구글과 동참을 했습니다. 5.7인치 대화면, 그리고 하이엔드 시장을 겨냥했던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화웨이가 8P라는 작품으로서 올 여름에 유럽에서 대박을 쳤죠. 굉장히 하이엔드 그 하이엔드 시장을 겨냥해서 굉장히 고가의 스마트폰이 큰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기세를 몰아서 요번에 넥서스 6P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풀 메탈 칼라로 되어 있고요. 풀 메탈로 되어 있고 7.3mm 아주 얇습니다. 그리고 그립감, 그리고 뭐 가격도 67만 원 정도로 이 정도 스펙에 굉장히 저가로 나타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넥서스 5X 같은 경우도 보면 LG전자가 재작년에 넥서스 5를 같이 출시하면서 450만 대를 팔면서 시트를 쳤던 제품이죠. 근데 후속 작품으로 나온 게 5X인데, 이 5X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정쩡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50만 원대 가격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아니면 아예 로우엔드로 가야 되는데 좀 어정쩡한 위치가 돼서 요번에는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 중에서 로우엔 저가로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은 샤오미의 홍미노트가 워낙 저가로 상태가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넥서스 5X는 타겟이 좀 잘못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부분은 삼성전자가 S7을 뭐 내놓는다, 뭐 언제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S7의 돌풍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뭐 S6나 S6 엣지나 이런 것들이 크게 시트 상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삼성페이가 S6 이후 버전에만 적용이 되는데 삼성페이의 주 기술인 루프페이의 해킹으로 인해서 그 타격도 많이 입는 부분이라서 삼성전자는 이래저래 많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넥서스 6P가 국내에 출시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카카오가 하시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의 자회사 전문 투자 기업인 K벤처 그룹에서
하시스 지분 51%를 인수했다고 했거든요. K벤처그룹의 대표가 지금 9월 23일 날 카카오 대표로 80년생 36살의 젊은 CEO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K벤처는 앞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를 진행할 것 같고요. 이번에 자회사를 통해서 인수할 경우에 그 인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인수를 공격적인 M&A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시스는 미용실, 피부 미용실, 네일샵 등 고객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 서비스하는 업체로서 전국 9,700개, 거의 10,000개 가까운 회원사를 보유하면서 6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 막강한 인프라, 다음 카카오부터 해서 이런 그 카카오톡 이런 막강한 인프라를 통해서 콜택시, 대리운전 등의 그 리테일 시장을 계속 추진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용샵까지 진출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콜택시나 대리운전이나 아직까지도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계속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미용샵까지 진출하면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평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 모델을 가져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매출과 수익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번 그 미용샵 솔루션 인수한 부분은 기존의 시장에 맨 땅에 헤딩하는 부분하고 달리 기존에 있는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좀 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접히는 배터리를 발표를 했네요. 국내 연구진 울산과학대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접히는 배터리를 발표해서 시연을 했습니다. 나무 성분인 셀룰로스를 가지고 그 잘게 쪼개서 배터리를 만들었고요. 그 배터리는 뭐 종이처럼 쉽게 접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셀룰로스는 머리카락의 10만 만분의 1 굵기이기 때문에 이게 접히더라도 크게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몸에 붙이는 웨어러블 그 기기들에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에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부분, 그리고 기존 배터리보다 3배 이상의 지속 시간이라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될 경우에 파장이 클 듯합니다. 그 생산 단가도 그 기존에 있는 배터리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아니면 더 저렴하게 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상용화가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보면 상용화될 경우에 큰 파장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국내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 보면은 90% 이상을 SKT가 독점하고 있는데요. SKT가 이런 부분에 손을 내밀면서 어떤 차세대 먹거리를 찾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대리 EMC를 인수했습니다. 76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에 인수했죠. EMC는 그 스토리지 분야의 1위 업체, 2위는 HP, 3위는 델이었습니다. 근데 델이 원래 PC 업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PC 시장이 둔화됨으로써 새로운 성장 종목으로서 그 스토리지 쪽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근데 3위밖에 못하다 보니 이번에 1위인 EMC를 인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EMC를 인수하다 보니 EMC가 대주주인 VM웨어 클라우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VM웨어 버추얼 머신인 VM웨어를 자회사 손주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막강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HP하고 IBM이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M&A에 보면 EMC 딜러사가 있고 델 딜러사가 있습니다. 국내. 근데 피합병되는 합병회사와 피합병대사 보면 EMC 딜러사들은 어찌 보면은 팽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델은 델 딜러사들이 EMC를 같이 팔 수 있는 그런 같이 딜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존 EMC 딜러들은 많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장 회사 중에서 EMC 딜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큰 회사들, 주로 SI 업체들이겠죠. 그 업체들은 좀 타격을 좀 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